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인 오픽 4급 공략 오픽 강사 이보람입니다. 오늘요 우리 연구개발 설계 과정에 소개하는 내용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이 직장인 오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수업 커리큘럼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오픽 간략하게 알아보면요. 여러분, 오픽의 약자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오픽은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해서요, 바로 구두로 말하는 영어의 유창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인데, 인터뷰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앞에서 한다? 바로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오픽이라는 시험은요, 굉장히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으로 본 시험에 앞서서 이 두 가지를 하게 되신다는 건데요. 자, 설문조사와 자가 난이도 선택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의 시험 점수에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즉,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풀게 될 그 오픽 시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그런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항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설문조사를 보시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설문조사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background survey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 그리고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항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번하고 3번까지 여러분의 신분과 거주지에 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현재 귀하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에 해당하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여러분 직장인이시기 때문에 아니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하는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즉 거주지 묻는 거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해서 4번부터 7번까지는요 뭘 묻냐? 바로 취미생활, 여가생활, 운동과 휴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4번부터 7번까지 총 12개의 항목을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뒤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의 항목을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오픽 문제가 이 설문조사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여가 활동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에서는 2개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영화 보기도 있고 공연 보기 등등등등 해서 많은 옵션들 중에 2가지 이상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말하기 쉽고 친숙한 화제로 선택을 하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 체크하는 내용인데요. 여기도 역시 뭐 책 읽어주기, 춤추기, 사진 촬영하기 등등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1개 이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자,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포츠 선택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남학생 여러분들 너무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축구 좋아한다 축구, 야구 좋아한다 야구 등등등으로 표시를 하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 하는 운동 종목을 선택했을 경우에는요, 문제가 좀 어렵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구의 게임 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하시기에 좀 버거우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선택하실 때는요, 혼자서 하는 운동,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 그런 어려운 문제들 좀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조깅이나 걷기 이런 걸 선택을 해주시면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국내 여행인지 아니면 국내 출장인지 해외여행인지 해외 출장인지 아니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인지 이 5가지 옵션 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해서 4번부터 7번까지 총 12개 항목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걸 좀 잊지 말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특징 자가 난이도 선택인데요. 말 그대로요. 여러분 자신의 레벨을 선택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6가지의 답변 샘플을 들어본 뒤 자기하고 레벨이 제일 맞는 샘플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요. 여기 녹색 버튼이 있고 각 녹색 버튼마다 나는 10단어의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등등등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해서 여기가 1단계 그리고 6단계
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녹색 버튼을 누르시다 보면은, 샘플 답변을 듣게 돼요. 그래서, 나 이 정도 말하는 것 같아. 그럼 그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요 원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물론 안 되겠죠. 자, 여러분 4급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권장하는 건 요 바로 3, 4단계입니다. 요 3, 4단계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4급 받기 굉장히 유리하니까요. 요것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픽 시험. 그럼 레벨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보실게요. 오픽 시험 레벨은요, 크게는 7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4급을 원하시죠? 바로 이쯤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중간, 조금 밑에예요. 그래서 intermediate, lo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intermediate, 중간 단계, 미드 단계는 이렇게 또 3단계로 나뉘기 때문에요. 4단계 받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오픽 화면,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오픽 그 공식 홈페이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면요. 이 면접관 에바가 여러분에게 이 문항을 주어질 거예요. 드릴 건데, 자, 여기에 이렇게 문항 수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4번 문제를 푸는 화면이 정지 화면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리플레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들으실 때요, 2번까지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반복해서 듣는다고 감점 있냐 없냐? 바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요, 2번까지 마음 놓고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답변을 녹음하실 때는요, 이렇게 리코딩 버튼이 떠요. 그리고 답변이 끝나시면 여기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오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직장인 오픽,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직장인 오픽 가장 큰 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지금 4급을 공략하시고 계시죠? 즉, 난이도 3, 4단계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동안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4급을 공략하는 학생들을 위한 100% 맞춤형 강의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 3, 4단계 문항 구성을 알아보면 좋겠죠. 난이도 3, 4단계, 즉 4급을 공략해서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는요. 총 15문항을 풀으시게 돼요. 근데 이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하는 내용 하나는 꼭 준비를 하고 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2, 3, 4번 3컴보 문제 하나, 또 5, 6, 7번 3컴보 문제 2개 요렇게 푸시면요. 중간에 잠깐 짬이 납니다. 자, 일단요. 요 3컴보 문제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토픽 하나 가지고 연달아서 그 토픽에 대한 문제가요. 3개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자면 회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비슷한 또 회사에 관한 문제가 연달아서 2개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관람을 내가 취미 활동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나 영화 관람에 관한 내용 3문제가 연달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컴보 문제, 3컴보 문제 이렇게 2가지 토픽으로 총 6문제를 풀고 나시면요. 여기에 7번 문제가 종료가 된 후 뭘 할 수 있냐? 난이도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즉 여러분이 3단계 했는데 내가 한 4단계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4단계로 옮기시면 되겠죠. 반대로 5, 6단계 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선택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3, 4단계로 좀 낮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요. 우리 8, 9, 10, 3컴보 문제 한 번 더 나오고요. 10, 11, 13, 10, 11, 13도 역시나 3컴보, 그 다음에 2컴보로 끝나는데요. 자, 여기도 내용 역시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롤플레이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돌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컴보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나 콤보 문제는 한 가지 토픽으로 여러 개의 문제를 다루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 2번째인데요. 최근 2년 빈출 문제를 엄선한 오픽 4급 공략 강의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핵심 뭡니까? 여러분 빈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자주 나왔던 문제들을 간추려서 그 문제들을 가지고 3콤보나 2콤보 형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요.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
어떤 식으로 많이 나왔냐? 음악 감상이 244회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막 토픽들 여러 개 다룰 건데요. 그 중에 당연히 음악 감상 포함이 되어 있겠죠. 2위, 3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어학원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3컴보 문제, 2컴보 문제, MP3 플레이어, 여행까지 이게 많이 나왔던,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은 여러분 다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수 있겠죠. 자, 강의 특징 세 번째인데요. 저희 강의가 총 20강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강이 아무거나 막 짜여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2년 동안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또 직장인으로서 4급을 공략하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항목들이 그냥 막 랜덤으로 뽑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수집했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 최대한 빈출 문제를 수록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픽 출제 문제. 자, 즉 자가 단위로 3, 4단계 선택했을 때 여러분 몇 개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총 15개의 출제 문제를 다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15개의 문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씩 조금 같이 볼게요. 토픽들은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자기소개 1번 문제 확정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3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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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콤보 하고 3콤보를 4개 하고 2콤보 하나 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이 3콤보하고 2콤보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신분을 물을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회사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회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취미활동 12개의 항목 중에서 최소 한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최소 한 가지 못해도 2콤보 안에 들어가겠죠. 또는 못해도 3콤보 문제 나오고요. 3가지 토픽 나올 수 있다. 이게 결국엔 뭡니까? 9개, 최대 9개의 문제를 이 설문조사 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백그라운드 서베이 하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요. 돌발 문제, 즉 내가 설문조사에는 넣지는 않았지만 여기 돌발적으로 토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롤플레이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요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자기소개 100%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기소개하는 거 연습 꼭 하시고요. 자, 신분하고 거주지에 대한 내용이죠. 3콤보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는 신분을 표시를 했을 때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I'd like you to tell me about your company라고 했죠. 즉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봐라 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project you worked on 이라고 했어요. 즉 당신이 했던 프로젝트, 회사에서 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신이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얘기해봐라 라는 문제로 연달아서 직장인과 관련된 토픽 연달아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요, 취미에 관련된 여러분 그 설문조사에서 취미 이렇게 체크하는 그 섹션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영화 관람 내용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영화 관람을 선택했다면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 관람에 대한 내용으로도요. 이런 식으로 3개 나올 수 있어요. What types of movie죠?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말을 하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은 영화 보러 갔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묻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본 영화에 대해서 또 설명해봐. 과거 경험에 대해서 즉 영화 관람에 대한 거 연달아서 3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슷하게요. 돌발 문제 3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에 있는 토픽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명절. 자, 한국의 명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설문조사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게 나와요. 돌발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역시나 이런 식으로 3컴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당신의 나라에 있는 명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명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리고 어렸을 때 보냈던 명절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라고 연달아서 명절과 관련된 토픽 3컴보 문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롤플레이 문제. 롤플레이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요. 역할극해라 라는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롤플레이 문제는요. 돌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설문조사 바탕으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토픽이. 그래서 공연 보기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자, 요거에 대한 롤플레이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 I'll give you a situation 이라고 했죠. 자, 즉 상황을 주고요. And ask you to act it out. 즉 연기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공연과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해봐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ask 3 to 4 questions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 그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한번 질문 3개, 4개를 해볼래? 라는 그런 문제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거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 롤플레이 문제는요. 역할극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해봐라. 과거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까지 3 콤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롤플레이 2 콤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예를 들자면 영화 보기라는 토픽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서술해봐라 라는 문제 나오고 거기에다 플러스로 문제 나한테 즉 에바 자체가 에바한테 자기 자신한테 3개에서 4개 정도의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롤플레이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2 콤보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각각의 강의에다가 이렇게 꿀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가 총 20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잘 공부를 하신다면 총 20개의 꿀팁을 가지고 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 꿀팁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픽 시험을 이렇게 응시하시게 됐을 때 좀 이렇게 팁으로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요. 오늘 첫 번째 꿀팁은요. 자가 난이도 선택에 따른 오픽 레벨 취득 확률인데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 내용은 그냥 막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즉 이거 뭐냐. 내가 3, 4단계를 선택했을 경우, 그다음 5, 6단계를 선택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4급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확률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일단 말씀한 대로 자료는요. 이런 좋은 소스에서 그쵸? 거기서 다 이렇게 수집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3, 4단계를 선택했을 때 자, 순위 2위입니다. 여러분 3, 4단계를 선택하시면 4급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5, 6단계 선택했을 경우에는 IEL보다 다 높은 단계를 많이 받으셨어요. 자, IEL은 뭐 이 뒤쯤 한참 뒤에 있어요. 여기쯤에요. 자, 이 말은요. 5, 6단계 선택하면 보통은 IEL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5, 6단계를 선택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3, 4단계에 조금 더 권장해 드린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파이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IEL 몇입니다. 3, 4단계 하면 23% 받았습니다. 즉 5명 중에 한 분 이상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 6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자, 좀 더 다른 자료를 보면요. 자, 여기 13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내용을 저렇게 간추려 봤는데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IEL을 요런 식으로 요런 정도의 확률로 학생들이 받아왔더라. 그래서 13년에는 26%, 14년에는 22%, 15년에는 18%에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가 4급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점수도 많이 가지고 가셨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요. 각각의 해마다 가장 많이 점수를 받은 그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요거 보시다시피 점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나요? 자, 오늘 오픽이라는 시험이 어떤 테스트인지 그리고 또 이 직장인 오픽 과정 나한테 도움이 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하셨던 분한테 좀 속 시원하게 강의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좀 더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각각의 토픽들을 가지고 가장 많이 출제된 그런 토픽들을 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게 될 거니까요. 우리 꼭 다음 시간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